당당하되 그들한테 친절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건 도박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반대로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태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유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남겨주신 중개실무 관련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또 단골 그 댓글러신데 그 로즈믹스님이시고 애청자분이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개사가 고객 미팅 시 저자세도 안 되고 너무 뻣뻣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렵네요. 친절하게 하려다 보니 너무 저자세로 보여지는지 손님이 자기 주장만 하고 안 꺾이네요. 적당히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객의 조건 1에서 5 중 포기할 건 포기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질문이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자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협상적인 부분,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개에서 협상의 어떤 부분, 3가지 질문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친절은 해야 된다.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중개는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친절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도리어 이 보여지는 모습을 그런 질문으로 보는 거는 조금 이따 보고, 더 중요한 건 안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먼저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거는 어떤 말이든 표정이든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호감을 느끼고 신뢰를 느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 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장점인 거고 무엇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리다 그러면 굉장히 참신하고 진정성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보다 더 경험이 많다면 노련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중개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얻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한 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처리하고 보여지냐에 의해서 고객은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맞겠다,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장점이든 내가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아니면 성격적인 장점들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면밀히 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좀 그 자연스럽게 보여지면 더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 뻣뻣하다, 저자세다, 그런 거는 조금 더 부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는 부드러운 게 저자세로 보여줄 수 있고, 누군가에는 당당한 게 뻣뻣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소비자가 그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볼 때의 어떤 모습인 것 뿐인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것 같다가 꽉꽉 채워서 그걸 바깥에 표현할 때는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죠. 당당하되 그들한테 친절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쟤는 왜 저렇게 뻣뻣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뻣뻣하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정말로 뻣뻣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샘이든 다른 거에 의해서 그렇게 뻣뻣하다고 얘기할 뿐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무튼 여기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부드러움과 당당함이 조화스럽게 보여진다면 훨씬 더 고객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효준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정리해보자면 그 저자세나 뻣뻣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태도적인 거 이런 거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저자세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전에 영상들에서 저자세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우선순위를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로즈믹스님이 주신 질문 중에 너무 저자세로 보여지는지 손님이 자기 주장만 하고 안 꺾이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손님이 그 로즈믹스님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은 게
너무 저자세라서 안 따라온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로제믹스님이 주장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로제믹스님은 지금 당연히 아직 초보 중개사시니까 그런 거에 미숙해서 그런 거지, 그게 저자세라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효충 대표님이나 저의 공통된 의견이, 그런 겉표면에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로즈믹스님의 지금 그 본질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픽업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저자세면 이 저자세로 보이면 어떡하지? 너무 뻣뻣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 후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자세로 하지 말할 것도 그냥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그거에 집중해서 그 외적인 거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하실 때에는 그런 태도적인 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상담 그 자체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양성심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근데 이게 이 댓글을 고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그 서울로 중개업 진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로 옮겨서 중개업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데 겁도 나고 제가 너무 무모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근데 물론 지금 양성심 님이 남겨주신 정보들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솔루션 드리고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로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젊고 열정 있는 그런 분의 느낌이 멋지네. 나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거죠. 뭔가 큰 시장에 가서 지금 맞아요. 나도 지방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 예를 들면 지금 폐업 직전인데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저 서울이 아무래도 뭔가 더 중개사들의, 그러니까 그 탑급 미용사가 청담동에 있듯이 탑급 중개사들이 서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시장에서도 내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예를 들면 뭐 가정이 있는 막 50대 중개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비슷한 질문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나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제 인생을 중개업을 임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더 실력을 어떤 경쟁자들, 즉 우수한 경쟁들 속에서 나는 이제 중개업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보다는 좀 도심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울로 올라오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라면 당연히 웰컴인 거고 환영인 거죠. 중개업을 1년 하다 마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란 거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중개업이라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지 승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초반에 뭐 어려우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뭐 조금 더 경기가 어려울 때 하면 당연히 뭐 이게 만약에 정말 본인이 보기에 어려운 경기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뭐 시련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관점도 느껴볼 수도 있는 거인 거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어렵든 쉽든 그건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이겨야 되는 거고 승리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 게임에서 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환경에 맞춰서 무엇을 더 하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시장 말고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조정이 올 텐데 그때 기다렸다가 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그냥 사라 그러거든요. 지금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 하나 사는 거는 그냥 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흔히 지금 양성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마켓 타이밍을 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흐름을 맞춰서 이 저점에 있을 때 내가 사면은 포지션의 우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인생을 건 도박이라는 거죠. 내 집 하나 사는 거를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노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리스키한 생각이고 그냥 집 하나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이럴 거면 그래도 되죠. 근데 양성심님의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중개업을 그냥 본업으로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건 도박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반대로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꼭 서울로 무조건 와라는 아니지만 지금 어떤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이 경기의 사이클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지 마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서울이라 그래도 서울이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서울로 온다 그러면 물론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곽 쪽에 더 눈에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비용으로 넓은 사무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솔깃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말하는 그 주요 지역 있잖아요. 강남권이라고 불리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나 성동구, 용산구 같은 주요 지역에 오면은 요즘은 부동산 중개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서 꼭 동네에 있는 중개만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도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강남권에 있는 거래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만 강남권에서 외곽 지역을 하는 거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성신님 같이 서울의 큰 시장에서 나는 성과를 내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조금 임대료가 그 부담이 되더라도 주요 지역에 와서 좀 모험적인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왕 서울까지 왔다면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걸 찾고 싶다면 지금 그 지방에서 안정성을 노려야겠지만 이왕 도전을 할 거라면 그 주요 지역에 와서 좀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개실무 관련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양성심님이나 로즈믹스님이 주시는 이런 질문들이 저희가 이렇게 명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거니까 그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중개실무 관련된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